미국장 통해서 국내장까지 함께 연동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탁나우의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또 머리를 뒤로 쫙 미셨네요. 네,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미국장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슬슬 다들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이 온 건지는 한번 조금 네.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아까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물론 헤지펀드 한 사람, 빌 에크먼이죠. 이제 제가 기억하는 빌 에크먼은 사실 코로나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이제 그런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어제 결국에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 이제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 5%대 위에 있던 이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멘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멘트 하나로 시장이 좀 환호를 좀 질렀던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반대매매 이슈도 많았다 보니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좀 시장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빌 에크먼의 이슈가 이제 하나 둘씩 다른 이제 좀 헤지펀드나 이런 전문가들이 하나씩 이런 멘트를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11월 2일 FOMC에서 과연 어떠한 발언을 파월이 할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오늘 아침 저도 출근하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생각보다 시장은 좋았는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까지 좀 떨어졌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3일 연속으로 반대매매 물량들이 거의 1조 넘는,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담보 부족에 대한 물량이 사실 예전부터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개인 입장들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항상 저는 이걸 보면은 외국인 선물 쪽에 대한 동향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지금 외국인 선물 쪽에서 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이런 좀 불안했던 심리들이 나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하락 종목 개수가 그 1,000몇 개가 나왔고, 상승 종목 개수가 또 1,000몇 개가 나오듯이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지다가 이제 하반에 오후에 쫙 끌어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CFD나 이런 반대매매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물량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겠나.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물량들이 조금 끌어올린 흐름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매매에 대한 물량이 해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폴더블 폰 관련한 주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들 보여줬어요. UTI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한 7%에서 4% 정도 상승 흐름 유지를 해줬는데, 이제 폴더블 폰 드디어 대세로 오는 건가요? 폴더블 폰 직접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게 2019년부터 처음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한 2019년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갤럭시 폴드 1을 처음 이제 구매를 했었던 거고, 그때 워낙 이제 가격이 대략 한 280만 원대인데 지금은 거의 한 200만 원 이제 전후로 이제 가격이 조금은 대중화되어 가는 흐름을 좀 가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는 좀 더 싼 편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 폴더블 시장으로는 조금 시장이 약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폴더블 시장이 좋아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애플이 이쪽 시장에 뛰어든다 라는 좀 측면을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은 대만에 있는 이제 디지타임즈라는 곳에서 먼저 이게 이제 내년이죠. 2024년 말부터 2025년쯤에 아이패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LG에서도 접는 이제 노트북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가 있습니다. PSP나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이것도 접어서 한다는 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폴더블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시장이 나온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원래 한 80% 꽉 잡고 있었는데 지금 6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샤오미랑 그리고 오포랑 그리고 하웨이,
이쪽 시장이 이제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얘네들은 인폴드가 아니라 아웃폴드였기 때문에 사실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얘네도 인폴드로 바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기술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팀 쿡이 CEO가 이제 그 자기는 폴더블에 대해서는 이 주름진기 이게 너무나 싫다. 이런 부분을 사실 어느 정도 독일의 코닝사가 거의 좀 해결을 한 편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폴더블 시장이 이제 애플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연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폴더블이 한 1,800만 대가 팔려요, 1년에. 그런데 이게 사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1.8%밖에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HBM이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랑 좀 비슷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말에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6년쯤에 아이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폴더블 될 건데 사실 뭐 애플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을 했고 이게 올해 8월에도 한번 이제 관련된 폴더블 터치 관련해서 또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파이넴텍이나 이런 캐치바텍 이쪽의 회사가 좀 전문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보시는 겁니까? 가장 큰 수혜주로서는? 저는 파이넴텍을 제일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 캐치바텍은 외장 힌지를 만듭니다. 외장 힌지는 메탈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을 이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 파이넴텍은 원래 내장 힌지도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외장 힌지를 이번 처음으로 영역으로 이제 확대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지금 파이넴텍은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고객사 이제 아까 말했던 오포 그리고 샤오미 하웨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빅4라는 회사일 겁니다. 그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파이넴텍에 대한 그 수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다. 사실 저도 이게 2019년, 20년, 21, 22 거의 한 5년을 써봤지만은 이제 그 시장이 이게 애플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입 구간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으로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거의 시초로 시작되는 애플이 뛰어든다면 폴더블 폰 안으로 시장 안으로 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안에서 수혜주로 KH 바텍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파이넴텍을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는 MS 그리고 알파벳 앞두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MS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두 기업의 공통점은 AI겠죠? 그렇죠. AI가 올해 한 2분기, 1분기 때부터 하나 콩쿠르도 얘기를 이제 해왔던 이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의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 수입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부터 계속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가 수익 준다? 그만큼 기업들이 지출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분기 때부터 알파벳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메타도 마찬가지였고 메타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다음 날에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분기에는 기업들이 충분히 지출을 했어요. 근데 3분기 때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연 그래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기업들은 꾸준히 지출했다, 광고 수익을 했다. 근데 이거는 알파벳이 올 초에 바드, 그 AI를 언어 모델을 생성을 만들면서 나 그럼 바드를 한번 이용해 볼래 하면서 구글 쪽에 오면서 광고에 대한 이게 오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3분기까지 이어졌냐라는 거죠. 이게 결국 바드가 왜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오픈 AI에 대한 그 유저들이 꾸준히 감소하게 되면서 바드 생각보다 AI에 대한 이게 시장에 대한 감이 좀 줄었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알파벳의 영향이 내일 AI나 아니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영향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빙이죠. 이제 오픈 AI가 워낙 유저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봐야 되는 게 결국엔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도체의 영향도 굉장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버용 이제 램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데이터 클라우드 쪽에 그런 향후에 오더 주문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들 아니면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지금 뭐 아까 실적 발표 나왔던 게 뭐 3M이나 뭐 G나 사실 코카콜라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흐름의 경기에 대한 관련주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성장주에 대한 이게 살 꺾인 상황에서 이게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아까 지금 장전에서 굉장히 5% 이상 오르는 걸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구글과 알파벳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시장도 바닥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MS에 대해서 알아봤고 알파벳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파벳은 마찬가지로 구글이긴 하지만 이게 유튜브도 이제 덩달아 이제 포함이겠죠. 결국에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컨센트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들이 3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다 잘 나올 수도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사실 알파벳 이게 바드의 영향이 생각보다 꾸준히 지속될까 아니면 안 좋게 될까 그게 그거 강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야 그동안 이제 스레드가 새롭게 나오면서 영향도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인스타 같은 것도 워낙 강구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왔으니까 만약 그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은 조금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래도 기업들이 돈을 쓰고 있네 이렇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S랑 알파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 한 기업 더 여쭤보고 싶은데 코카콜라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코카콜라 호실적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월가에서 계속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네. 있죠. 그래서 사실 코카콜라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두려워했던 부분이 이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코카콜라의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단 잘 나왔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잘 나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가 밝다면 코카콜라에게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카콜라는 과장님은? 그래도 제로 콜라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근데 이런 얘기도 다들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성장주였고 이번에 빠지면서 시장을 이번에 일으킬 때는 색깔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 오히려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가치 투자로서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코카콜라가 부담스러워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웰빙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카콜라가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게 코카콜라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흔히 약간 제로 콜라에 대한 붐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판타나 제로 환타나 아니면 제로 음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일반 콜라로 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펩시코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음료 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상관관계는 글쎄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에 대한 전망은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시장 보니까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미국장의 흐름이 우리 국내 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요? 네, 일단은 왜냐하면 한 며칠간은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좀 빠진 영향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반대매매 이슈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워낙 이제 유가에 대한 이게 수출에 대한 이게 비중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최근에 한 89달러까지 갔다가 오늘 한 85달러까지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이게 물론 그 이스라엘 관련 이슈, 뭐 인질 석방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히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BOJ에서 CPI 발표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한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대 얘네들은 안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폐기를 하는 순간 또 한번 환율의 변동성이 일본 쪽으로 일본 엔화 쪽으로 시장에 쏠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흐름 그러면 이런 일반 뭐 자동차 수출이나 이쪽에 대한 영향도 좀 연간을 충분히 좀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숨을 쉬었는데 또 다른 좀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시장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벤트가 결국에는 다음 주 FOMC가 남아 있고 이번 주는 CPI를 통한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좀 남아 있는 만큼 이게 왜곡이냐 왜냐하면 오늘 같은 반등에서 강하게 사실 매수세를 안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기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오늘 바닥입니다. 내일이 바닥이니까 내일 또 반등할 수 있을 거예요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고 오히려 섹터별에 대한 순환매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벤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좀 지나가야지 장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비레크만 얘기를 해서요. 네. 채권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채권 투자는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채권을 웬만한 개인들이 대응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일반 여의도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5% 이상은 상방을 열고 지금 대응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오늘 인질 그 조건이 집 한 채와 아파트를 주면은 인질을 한 명씩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는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물가의 염려는 어느 정도 잠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채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국 노동시장이나 이런 물가에 따라서 이제 채권이 어느 정도 실제로 빌에크만 이슈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장기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거는 약간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에 있는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하루 종일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개인이 전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주식으로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특히 반도체 쪽.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그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콜이 있는데 그 컨콜에서 좀 굉장히 강력한 멘트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이슈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캐페스 투자를 위해서 수율 개선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뭐 제우스나 이오테크니스의 반등이 세게 나왔던 부분들도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이 HBM 시장의 선점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게임주 좋아하시니까 게임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주들이 오늘 증시 회복에 힘입어서 큰 반등폭을 이뤄냈고요. 뭐 위메이드 3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요? 게임주에 대한 이게 물론 이벤트가 다음 달 한 11월 16일쯤에 그게 저기 있죠. 지스타가 열리죠. 지스타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사실 NC소프트가 원래 10월 달에 그 스로렌 리버티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5월 달에 그 워낙 CPT 서비스가 실패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보강에 대한 작업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로 연기됐던 부분이 있고 아마 여기서 이제 연기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오지가 생각보다 잘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호평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11월 2일 날 이제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그때 스로렌 리버티나 LLL이나 이제 프로젝트 G나 M이나 다 신작이 쇼케이스가 다 출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면 NC소프트가 바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충분히 접근하되 오늘 이메이드가 뭐 급등했다는 건 이슈는 물론 오늘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도 오르긴 했었지만은 아까 보니까 또 매각 이슈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장현구 대표가 이제 뭐
팔았던 매각했던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단계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인에 관련된 P2E 관련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하기는 불필요하다. 하지만은 콘솔 게임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미국장 통해서 한국장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 시간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